제발 기본만 하라는데 그게 안 되니. 기본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기본 참 기초 기본 학력 보장 교육이라는 게 있다고. 모든 학생들의 학력을 보장하겠다라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결과가 나와야겠죠.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광범위하게 펼쳐진 건 사실입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격려하고 교육 결손이나 뒤처지는 부분이 없도록 세종아 학교 가자. 오늘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시 찾아왔는데요. 자,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재능이답하거든요. 윤주 씨, 네. 공부는 재능의 영역일까요? 재능, 재주와 능력이잖아요. 공부 재능 같아요. 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우러러보게 되죠. 아, 재능이 많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우러러봐야 되는 교수님. 네. 교수님은 공부 재능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인지 능력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게 좋으면 이제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공부를 예를 들어서 학력에 좀 제한돼서 얘기를 한다면은 과연 그런 재능이 학력을 혹은 성적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의 성취에는 그 이외의 영역들, 예를 들자면 환경이라든지 끈기와 노력, 혹은 학습 전략, 혹은 동기부여 스스로에 대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출발선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재능에 의해서 이게 좌우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신씨인데 엄마가 맨날 양가라고 저를 불렀거든요. 양가집 도련님이어가지고.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은 늘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 보고 전교 1등을 하라 그랬니? 기본만 해라, 제발. 제발 기본만 하라는데 그게 안 되니. 그런데 그 기본이 대체 뭘까요, 윤주 씨? 그러니까요. 예. 저도 저희 아이들이 기본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기본 참, 그럼 100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점인가? 잘 모르겠어요. 저 진짜 잘 모르겠어요. 네. 기본. 이게 학부모시니까 또 이게 교수님이지만 또 학부모로서 이 기본의 좀 기준을 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이 학부모를 전제로 하면은 마음이 좀 아파서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데 오늘 시작부터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기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뭘 기준, 뭐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혹은 국가에서 정한 학업 성취도의 평균을 도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사람들마다 기준과 가치가 다르고 특히나 요즘처럼 이제 초등학교는 석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이 기본이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영역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담임 선생님이 나머지 공부라는 걸 좀 시켜주셨어요. 제가 조금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저를 붙잡고 좀 따라갈 수 있게끔 이런 성취감을 좀 올려주셨는데 요즘에는 기초 기본 학력 보장 교육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스페셜 게스트를 한 분 모셔봤습니다. 아주 다채로운 이야기를 전해주실 세종시 교육청 학교정책과 서영선 장학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어려움은 기초 기본 학력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관 서영선이라고 합니다. 네, 장학관님 기초 기본 학력 보장 교육 이런 게 좀 어떤 건지 이게 과거의 그 나머지 공부 너 남아 좀 이거랑 좀 비슷한 그런 건가요? 우리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실은 이제 기초 기본 학력 보장 교육이라 했을 때는 결국은 모든 학생들의 학력을 보장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래서 실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격려하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교육 결손이나 뒤처지는 부분이 없도록 국가적으로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초 기본 학력 보장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세종시 교육청과 각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기초 기본 학력 보장을 위해서
여러 방면의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혁신적인 시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소담초에서는 아이들의 기초기본 학력 보장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맞춤형 지원이라는 시스템을 갖추고 한 것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학생들이 급격하게 이제 문해력과 그리고 수리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부실 원인이 단순히 학력적인 것에서 있지 않고 정서적인 것과 그리고 관계적인 것에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좀 더 밀착 지원하기 위해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일상적인 교육과정과 수업 속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방과 후에 보충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상 중, 수업 중,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선생님들께서 함께 협력해서 학생들을 더욱더 밀착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수업제, 그리고 방과 후에 하는 것은 전문 강사를 고용해서 기초 수리력과 그리고 언어 문해력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날은 5학년 사랑반 교실에서 협력 수업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교실에 선생님 2분이 들어가서 함께 지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각자 수업이 비는 시간에 다른 반 수업에 지원을 나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 1인당 교사의 학생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을 1대1로 봐주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담초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을 조정을 해서 다른 학교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들어와 주시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에는 소담초등학교에 엄청난 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담초등학교의 담임 교사들은 행정 업무에 부담을 갖지 않고 오직 아이들의 지도랑 수업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업 형태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수업 이전에 그 담임교사 선생님과 그날 수업에 대해서 학습 목표를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날 좀 특히 봐줘야 될 친구들에 대해서 먼저 좀 공유를 한 다음에 그 친구들이 좀 배움을 잘 쫓아가고 있는지 1대1로 좀 순회 지도를 하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4명의 학생을 혼자서 다 막 정답이랑 그런 거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더 줄어들고 그래 진도가 더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 분이 아닌 2분이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한 분이랑 수업할 때는 선생님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지도해 주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쌤이 2명이 되니까 더 안 기다려도 되고 그리고 더 빨리 더 많이 풀 수 있어요. 선생님이 2분이시면 기다리는 시간도 빨라지고 배우는 것도 많아지는 것 같고 또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도 좀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의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다르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해 밀착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학급 내에서 유독 수업에 따라가기 힘든 아이를 학습 지원 교사가 1대1 전담으로 맡아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습 지원 전담 강사 협의회는 수업 중 그리고 방과 후에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도해 주시는 학습 전담 강사님과 담임 선생님이 모여서 이 아이들의 어려운 점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지를 협의하는 협의회입니다. 오늘은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1학기에는 상담에 초점을 맞추어서 학습 코칭을 받았던 학생이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면서 2학기에는 수학 클리닉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1학기에 이 학생의 정서적인 지원을 담당해 주셨던 학습 상담사님과 그다음에 수학 코칭을 담당해 주신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서 모여서 이 아이의 지원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이들의 기초기본 학력 보장을 위한 선생님들의 고민은 끝이 없는데요. 수업이 끝난 후에 선생님들이 함께 모이셨습니다. 더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둘에는 올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어떤 지원 방향과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같이 공부를 하였고요. 이를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열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또 수렴해서 학년과 학급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아이들 스스로 짝짓을 하자. 먼저 전 학년의 교사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역량을 쌓은 후에 각 학년별로 담임 교사들이 다시 또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하는데요. 그런 거래요. 해당 학년의 교육 과정에 맞춰 더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이어진다고 하네요. 평생 학습을 하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고 또 자아 실현을 하면서 건강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큰 바탕이 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기초 기본 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본의 바탕이 되는 것이 기초 학력, 기본 학습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의 기초 기본 학력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담초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이렇게 한 교실에 또 두 분의 선생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또 모든 학년의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또 회의를 하는 모습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이 전담 선생님이 1대1로 도움을 주는 찾아가는 초기 문해력 수리력 지원 프로그램. 야, 이거 이름 좋은데요? 이 교육청에서 학교에 좀 지원을 하는 그러한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학교로 그 학습 지원 교사가 단위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수리력과 문해력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찾아가서 학습 지원 교사가 전문적으로 1대1로 수업을 진행해주는 저희 세종시 교육청의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이 대상자 선정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누구나 받을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따져봐야 될 수도 있는데 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좀 학습 지원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의 관찰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3, 4월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저희가 그 기초 문해력이나 수리력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사를 거쳐서 교육청에 1단계로 신청을 하고요. 그럼 저희가 그 학습 지원 선생님들이 직접 가셔서 컨설팅도 하고 학생들 검사 도구를 다시 정밀하게 한 다음에 최종 학생 그 지원 대상을 선정을 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을 볼 수도 있는데 이 정서 행동 위기 학생 사실 좀 수업에 어떻게 보면은 흐름을 조금 이렇게 좀 깰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는 분위기들도 있잖아요, 학급 내에서. 근데 이게 전담 교사가 수업에 함께 참여하면 이 정서 행동 위기 학생도 분위기에 좀 더 적응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장점이 많아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실은 학급 담임 선생님들께서 한 반에 이제 25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다 지도하다 보면 그 1대1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협력해서 2분 이상의 선생님이 들어가서 지도하게 되면 학생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도 더 세밀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다른 학생들도 또 학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그런 일들이 더 감소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기초 기본 학력 보장 교육 이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도입이 좀 된 건가요? 실은 기초 기본 학력 보장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저는 이거는 공교육이 시작될 때부터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아까 그 MC님께서 나머지 공부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다 기초 기본 교육을 철저히 학교에서 지도하겠다라고 하는 맥락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은 그런 기초 기본 학력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한 코로나 현상이 벌어지면서 실은 이 기초 학력에 대한 문제가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전 세계적으로 그 시기에 아이들이 언어 발달부터 시작해서 지연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에 아예 국가에서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2022년 3월 25일부터
아예 기초학력 보장법을 현장에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기초 기본 학력에 대한 정책들을 좀 더 심화,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세종시 교육청은 실은 거기에 있어서 정말 더 앞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작은 에피소드라도 실제 효과를 좀 본 그러한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예, 실은 저희가 앞부분에서 찾아가는 초기 문해력, 수리력 선생님 얘기를 해주셔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실은 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는데도 한글을 아직 획득하지 못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독일어로 갑자기 얘기를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그 학생에게는 한글을 모르니까 5학년이 됐는데도 학습을 따라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괴로웠죠. 근데 우리 그 학습 지원 선생님들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전문적인 연수를 받고 그 학습 부진이 되는 또는 어려움을 겪는 요인들을 굉장히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서 그 학생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도해서 그 학생 한글을 획득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는 그 선생님을 정말 학생을 살리는 선생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습지원센터에 8분의 지금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이분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위해서 실은 이 친구들은 학습의 속도가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학생 한 명 한 명을 살리는 교육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희립의 디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도 사실 제가 잘 못 따라갈 때 근데 말하긴 좀 부끄럽잖아요. 저 좀 더 이렇게 좀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고 싶은데 이런 말을 못해서 좀 아쉬움이 드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윤주 씨는 이제는 또 학부모의 입장에서 네. 이러한 좀 프로그램들 마련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너무 감사하죠. 학부모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우리 어렸을 때 나머지 공부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선생님들의 열정에 의한 선택적인 어떠한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딱 정해져서 의무화가 된 거잖아요. 기초학력 보장을 해줘라.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입장이고 실제 저희 아이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수학에서. 근데 선생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하면 어떻겠냐. 저는 정말 감사했거든요. 근데 이런 또 법에 의해서 또 이렇게 했구나, 선정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약간은 창피하더라도 선생님 저는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야. 다만 이제 그 학력도 중요하지만 아까 보니까 정서 장애 학생들 좀 그런 부분 정서적인 그런 보충 부분을 좀 많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게 학습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좀 바라고 싶네요. 네, 이게 학생도 부모님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고 무엇보다 부모님이랑 아이랑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되고 그냥 억지로 시키면 능률이 안 오르잖아요, 사실. 그리고 어느 부모님은 좀 창피해하세요. 나는 이거 안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부모님들이 좀 열린 마음을 가져가지고 내 아이를 위한 거니까 조금은 창피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라서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앞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기초기본 학력 보장 교육 이게 이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이제 결과가 나와야겠죠. 예,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장학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에 이제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정이 돼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겹쳐지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초 기본 학력의 어떤 문제 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됐는데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제 계속돼 왔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여기서 더 뭐가 더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광범위하게 펼쳐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상황을 보면은 예를 들자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OECD 기준을 많이 따르긴 하는데요. OECD 에듀케이션 2030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학생들의 자기 주체성, 학생들의 어떤 자기 정체성의 문제라든지 목적의식, 자기 주도성, 책임의식을 가지고 변화를 스스로 주도해 나가는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정신인데 이것이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인적이고 학생들의 어떤 자기주도성, 주체성 이런 사회적 정의적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 기본 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도대체 기초 기본 학력의 개념을 뭘로 할 것이냐의 문제, 이 애매성을 해소하는 문제가 우선 첫 번째 과제일 것 같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평가나 진단 체계를 좀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진단하는 것 좀 그 진단 도구도 좀 더 세밀화해서 학생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거, 학생들의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교 내에서 혹은 학교 밖에서 좀 다층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아마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잘 아까 우리가 VCR 화면에서도 본 것처럼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기초 기본학력 보장을 받는 교육을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담임 선생님이나 일반 교사뿐만 아니라 특수교사, 상담교사, 필요하다면 외부의 전문가. 왜냐하면은 학생들의 학습 부진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층적인 체계 그리고 이것이 학교 밖으로 나가면서 가정의 협조, 가정과 그리고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것까지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과 평가라든지 혹은 그 환류 체계 같은 것들을 보다 좀 세밀화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우리 유은주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낙인 효과의 위험성이 현실적으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낙인 효과를 극복하고 해소하기 위한 문화 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들이 앞으로 필요하겠다. 네, 끝으로 장학관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4가지 내용들을 들으면서 한면으로는 좀 실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실은 저희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이제 더 달려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그냥 기본역 그 숨고르기 준비 운동이었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종시 교육청은 첫 번째 기초 기본 학력은 1단계로는 학교 단위 학교 내에서의 책임 교육 실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담초 사례에서도 보는 것처럼 최대한 학교 내에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과 또 여러 교과 선생님들과 총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다 본인의 속도에 맞는 배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보면 아까 사각지대라던가 좀 어려움이 있는 복합적 요인을 가진 학생들이 있어서 단위 학교 내에서도 다중 안전망을 구축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그런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세종시 교육청에서 저희가 학습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외부 기관 연계라든가 저희 자체적인 또 상담사님들도 계시고 해서 전문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교육부와 또 타시도 교육청과 함께 좀 협력해서 그런 안들을 마련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좀 믿고 계속해서 응원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초기본 학력 보장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고 즐거운 시간으로 다가올 수 있게끔 우리 어른들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 읽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학교 가자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아, 학교 가자.